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경인교육대학교 그 화면을 보면은요, 빨간 글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변화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크게 변형된 것은 지역균형 교과전형이 신설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물론 학교장 추천이 작년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인원수도 적었었고 종합전형이었었죠. 근데 올해는 교과전형으로 바뀌면서 170명이 증원돼서 240명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2.5배수를 선발하고 수능 최저 등급이 4합 11등급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11등급에서 탐구 과목은 두 과목 평균이 아니고 우수한 과목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4합 12에서 평균을 하는 것보다 유리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불리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과목은 1등급을 맞고 또 다른 과목은 뭐 4등급, 5등급을 맞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혹시 합 11인 경인교육대학교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단계에서 7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30% 면접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 전형에서는 이 면접의 변별력은 상당히 줄어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PF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영상을 업로드 시키고 PF 방식으로 하고 비대면 영상을 업로드 시키는데 이 문제는 제시문 문항으로 경인교육대학에서 자체 개발 한 문항을 11월 3일 날 1단계를 발표하면서 이 문항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2, 3일 내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수능 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78명을 선발하고 167명이 감원이 됐죠. 이 부분은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 100%로 선발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전형도 5개의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 모든 전형들이 종합 전형은 다 서류 100%로 선발하고 면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면접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전형 자료에 교직 인성 평가를 위해서 답변 녹화 동영상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답변 녹화 동영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요 밑에 보면은요, 종합전형에서는 제시한 물음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교직 인성, 다시 말해서 공감 및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PF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영상을 가지고 학생들별로 점수화 시켜서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시간이 수능 전 원서가 15일 날 마감이 되면은요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이 답변 녹화 동영상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고요. 경인교육대학에서 어떠한 문항을 제시해 주면 이 문항에 대해서 몇 문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녹화를 떠서 그것을 제출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경인교육대학교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는 성취도 부분도 다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반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교육대학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100%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 과목만을 계산한 것보다는 상당히 나의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2학년 때 일부, 3학년 때 했었던 진로 선택 과목들의 A등급을 맞은 과목들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등급 과목만 산출한 것보다는 훨씬 좋은 내신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역시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둬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교육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신 등급은 등급 과목만을 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성적은 발표된 대학교에서 발표된 점수하고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으니 만약에 그 점수와 비교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등급 과목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F 방식의 면접이지만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대면 면접이고 이건 이제 교과 전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40명 선발하는 거기에서 패스했을 경우에는 300점을 주고 페일일 경우에는 0점 처리해서 불합격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 미리부터 면접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그대로 녹화를 뜨면 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문항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거나 답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 불합격 처리하겠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대리 시험인의 부정행위나 아니면 뭐 블라인드 면접에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서는 걱정할 게 없는데 내가 답변한 것이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답변한 것이 충실한 것인지 충실하지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수능 전이기 때문에 1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마무리하는 곳이죠. 수능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요. 실제로 PF 방식의 경인교육대학교 면접을 봤었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요. 자, 그런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잘 알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충실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평가 기준을 보면은요, 학업 역량이 25%, 그 다음에 교직 적합성이 25%,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이 15%, 공감 및 소통 능력이 20%, 나눔과 배려가 15%, 이 교직 인성 부분이 합쳐서 35%의 서류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변 녹화 동영상을 같이 반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답변 녹화 동영상이 교직 인성 부분에서 몇 %를 반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평가에서 발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반이 될지 3분의 1이 될지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서류 평가 100이지만 서류 점수에서 0.1점 차이로 떨어지고 복구하는 경우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경인교육대학교 수시 전형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70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은 5.16대 1이었고요. 충원연연이 210명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까지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1단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전형은 245명을 선발하는데 거기에서 경쟁률은 3.88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충원 인원은 118명이었습니다. 자, 충원율이 48% 정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은 1단계가 분명히 있었죠. 1단계가 있고 PF 방식이지만 면접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교직 적성 전형은 1단계가 없이 충원 인원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이고요. 경쟁률 또한 모집 인원이 상반되게 바뀌었기 때문에 경쟁률도 작년하고는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과 전형은 도대체 몇 점 정도가 가능한가?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수능 최저 등급을 11등급은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몇 점 정도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점수를 보면은요.
물론 최고는 1등급이지만 1.0이지만 평균이 1.48, 최저가 2.03. 자, 이 성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인원수가 물론 교과 전형이 점수가 우수한 아이들이 성적만 갖고 뽑으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뽑힐 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수능 최저 등급이 만들어졌고 뽑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가 1.23, 평균이 1.85, 최저가 2.67이었습니다. 작년에는 240명을 선발했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명,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 사양인재 추천형이 폐지됨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교는 경인교대가 유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가 잘 갖춰져 있고 수능 최저 등급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인교육대학교 이 종합전형에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작년보다는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죠. 물론 1단계가 없다 보니까는 몇 바퀴가 돌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말 얼마나 많이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는 있겠지만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3배수 정도가 회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78명만 모집하는 것이 그냥 인원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추가 합격하는 인원들이 그만큼 많이 있으니 경인교육대학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경인교육대학교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서류평가 기준에서 수상 경력과 독서 시간, 그다음에 외부 봉사활동, 자, 이런 것들은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면접에 과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고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면접에 과락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